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원자력은 지금으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5년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연 평균적으로 91% 이상의 가동 효율성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태양능은 만화의 25%, 풍력은 30%의 가동 효율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수력발전소와 지열발전소를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지리의 특성상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아요. 만약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불안정한 에너지원에 의지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또 바람이 덜 부는 날이면 전력 공급이 줄어서 한국 곳곳에 정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 집, 대로, 빌딩 등 시설에서 정전 상태가 오면 발생할 혼란과 피해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아까 찬성 측에서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나라가 전력 부족을 겪었을 때 다른 나라로부터 전기를 사서 공급할 수 있는 EU 파워그리드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한국은 그게 없거든요. 나중에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독일은 대책이 있는 상태로 원자력 발전소 8개를 폐지했어요. 근데 전력난을 겪고 프랑스에서 원자력으로 생산된 그런 전기를 엄청나게 사들였죠. 한국은 전력난을 겪으면 다른 나라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력망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원자력에 거부감이 안 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만 더 이성적으로, 좀만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나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긍정측 1회 반론입니다. 모든 일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정말 0.001%라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끔 다음과 같은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수업을 걸어오면서도 갑자기 발목을 삘 수도 있고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그 규모가 다릅니다. 정말 작은 실수로도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 규모가 다르고 이에 따른 대처 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장점만을 알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논문에 따르면 신문에서 원전의 장점을 알려줄 때만 직접적으로 안전하다고 표현을 하고 그 외에 원전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언급할 때는 안전을 가능성으로 표현해서 불확실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원전 자체는 안전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자국의 원전이 과학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거라고 믿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일본 국민들에게 불신과 회의를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그런 크고 작은 결함이 발생해도 이런 것을 숨겨왔었고 또한 그래서 방사능 노출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 등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전면 폐지하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에 힘쓰는 방법을 통해 안전을 깨우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부정측 2회 반론입니다. 네,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국내에 설계된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위험하지 않은 단층 위에 튼튼한 지반 위에 건설됐으며 발전소 지반 속에 센서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 리터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도 운전이 안전하게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 경주 지진이나 비롯해서 앞으로의 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경주 지진에서 원전 한 기가 지진을 감지해 스스로 안전하게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지 상황 등 소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경락 건물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 돔 형식의 건물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내부의 파손이 우려되지 않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원자력이 방사능이 밖으로 유출될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1988년에 중량 27톤의 팬텀기를 시속 800km로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투기는 완전히 파손됐지만 경납고는 끄떡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빈곤 국가입니다. 반면 에너지 사용량에 있어서는 그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많습니다. 국내 전력 소비량은 몇 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일일 최대 전력 사용량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전력 소비는 매년 1.9%씩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산업 부분에서도 철강, 자동차, 반도체, IT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경제, 사회 이 두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한국은 1kW당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여름 한국에서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다라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매년 더욱 심각한 전력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아 추운 겨울날에 전기 히터를 틀 수 없고 아주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 수 없다면 과연 지극히 미미한 위험 확률을 없애는 안전에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긍정적 이해 반응입니다. 확실히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원자력은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 발전량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며 또한 현재로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굉장히 힘든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의 문제입니다. 과학의 발전 속도는 시대가 흐를수록 빨라지고 있고 경제적 이유를 비롯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원자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무리가 따를 뿐이지 현재 존재하는 방식이 원자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여러 방식, 즉 수력, 태양열, 풍력 발전전 등등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발전의 방식의 개발의 연구를 지속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연구되고 있는 연분자 발전, 아까 상상했었던 MHD 발전, 안정적으로 바람이 불고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상 풍력 발전, 그 외에 굉장히 깊은 곳에 시추를 뚫어서 물을 대표 발전하는 심층지하 발전 등등 저희가 모르고 또한 효율성 덕분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연구 방법은 많습니다.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20년 혹은 50년 이내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닫는 것을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그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원자력 발전의 여러 문제점인 보다 튼튼한 시설의 개발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법을 연구할 수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으나 위험을 내재한 것을 배제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깨끗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미 결함이 있는 것이 확연된 기존의 방법에서 결함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인 방법일까요? 답은 명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